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성장 캠페인 하하스마일 사회를 맡게 된 건강습관 코치 앨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소아갑상선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이들의 갑상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노원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갑상선증으로 이렇게 내원하는 아이들이 좀 있나요? 아이들도 똑같이 성인처럼 갑상선 질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은 우리 몸 앞에 목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그 온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조절하는 작지만 아주 강한 기관입니다. 특히 이 갑상선이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이들의 뇌발달, 또 키, 학습 능력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수님, 아이가 요즘 너무 이제 피곤해하고 예전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질문 좀 많이 받으시나요? 이제 성장기 아이들이 사춘기 때 변화로 오인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아이가 좀 무기력해지고 살이 좀 찌고 푸석푸석해지고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그 추위를 잘 못 참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반대로 항진이 되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덥고 뭐 심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손떨림이 심하거나 뭐 이런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정신과에서 그 ADHD로 오인 받아가지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환자들이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도가 올라가서 아이들 성장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성장 클리닉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갑상선을 꼭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우연히 발견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사춘기 여자애들한테 갑상선염이라든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의 그 유병률이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때 좀 발견돼서 오신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애가 뭐 예민해졌네, 뭐 좀 살이 좀 찌는 것 같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럴 때 조금 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그렇죠. 가서 검사를 네. 받아봐야겠네요. 네네네. 특히 어린애들은 이제 성장기이니까 키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키가 크는 것만큼 살이 같이 찌는 게 정상이라서 갑자기 그 어린애들이 몸무게가 빠진다 이러면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볼게요. 갑상선 또 문제로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네네. 엄마들이 고민이 약을 복용하면 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아직 어린데 이 약을 먹여도 될까? 이 부작용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들은 아이가 뭐 무슨 약을 먹으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갑상선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라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그 호르몬을 똑같이 만드는 거라 갑상선이 부족하거나 항진됐을 때 그걸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아이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갑상선 약은 좀 부작용이 없어요. 갑상선 수치를 정상화해 주는 것을 계속 피검사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정상 갑상선 수치를 유지하도록 약을 먹이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뭐 갑상선이 과잉이 되거나 하면은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래서 안심하고 믿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진증에 쓰이는 약은 이제 복용 그 억제 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고 걱정이 되는데 그 어떤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먹는 그 갑상선 호르몬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항진증 약은 그 항갑상선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약간 간 수치를 올리기도 하고 뭐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그런 중증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약 용량을 서서히 잘 조절을 해가면서 음. 계속 피 검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쓰면 그래도 항진증을 조절하지 않을 때 있는 부작용이 훨씬 크니까 네. 약을 잘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계속 관찰하고 조절하는 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게 네. 정말 네, 중요하겠군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어른들도 갑상선 관련돼 관심 있는 분들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갑상선 수치가 불안정할 때 식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갑상선은 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섭취를 해서 그걸로 그 갑상선에 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으로 알려진 게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물 베이스가 다 다시마고 멸치 국물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오드 섭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김이나 뭐 미역국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하고 싶은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사실 뭐 꼭 갑상선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뭐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김, 미역, 다시마도 아예 뭐 끊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소량씩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질문을 갑상선 이상이 아이들에게 성장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갑상선은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것과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요. 키가 잘 안 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키가 잘 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갑상선이 정상인지는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갑상선이 너무 항진이 되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항진증인 경우에는 성장판이 이제 너무 빨리 다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갑상선 문제가 약간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문제, 뭐 그런 증상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저하돼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조절하는 거 뇌에서 조절을 해요. 그거를 이제 갑상선을 조절하는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이 약간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이 갑상선 조절 호르몬이 좀 올라가게 돼요. 자극을 많이 하게 돼서 TSH라고 하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약간 그 성선 호르몬하고 비슷한 작용을 좀 나타내서 사춘기를 좀 자극해서 사춘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달에 문제가 되거나 약간 자라는 데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갑상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서도 약을 먹어야 되고 혼자서 약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생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될지 좀 팁이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 항갑상선제는 처음에 약으로 조절을 시작할 때는 하루 3번 보통 먹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도 챙겨 먹어야 되죠. 이런 경우 보건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 먹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요즘은 굉장히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도 약을 잘 먹는지, 그리고 또 응급 상황이나 또 부작용 혹은 뭔가 이렇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걱정이 좀 되게 될 텐데요. 대비를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드물게 이제 갑상선 기능이 갑자기 이렇게 독성 갑상선 증상이라고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아이가 뭐 실신을 한다던가 뭐 쓰러진다던가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고, 예. 갑상선 약으로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길 만한 그런 부작용은 크게 없어가지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교에도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정확하게 선생님들께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좀 알리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갑상선 약도 그렇고 뭐 소아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네. 약을 같이 챙겨주십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병원에서 아이들 갑상선 치료를 할 때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 이야기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 할머니가 깐난이를 안고 오셨어요. 근데 얘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이 된 아주 신생아 3일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이제 걔가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걔가 이제 곧 만 18세가 넘어서 이제 그러면 내과로 제가 이제 애를 보내야 되는데 걔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이럴 때 되게 이제 보람을 느끼죠. 네. 오늘 소아갑상선 질환 및 조절에 대해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서지영 교수님과 함께 좋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정보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이들의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간만에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많이 즐거웠고 오늘 우리의 얘기가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하하 스마일 건강 메시지는 일조량은 충분히 하루 30분 이상 햇빛 쐬기입니다. 네. 오.